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만들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이라는 걸 통해서 내 평단을 그 하락가는 주가에 맞춰서 따라가고 상승파동 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럼 과연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도 내 평단을 계속 맞춰갈 수 있는 것인가, 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산 매수 평단이 지속적으로 그 주가 흐름을 따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론 말고 가능하다면 뭐 얼마나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요걸 한번 물어보고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오히려 좋은 얘기 같아요. 이론 말고 현실 안에서 가능하냐? 누구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론이나 가정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실이 자신의 상상이 아닌 진짜 현실이기를 한번 맞춰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결론이 바로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건 이론이 아니다,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뭐 보여드리기도 했었다. 오늘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서 더 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역으로 이론적인 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역으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원트 또는 상상을. 네, 뭐 원트라기보다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그 하락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시켜서 뭔가 특정 상황을 이론처럼 이제 만들어 놓고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정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네. 아마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나요? 그런 거를 배제하고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뭐 예제 종목을 몇 개 선정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테림포장이라는 종목을 예제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의 흐름은 아니고요, 지나간 흐름인데요. 여기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2019년 6월 정도예요. 2019년 6월에서 2020년 6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요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했었을 때 거의 1년 내내 하락만 했었다 라고 보여지는, 여러분들 생각에서도 하락만 주구장창 했었던 종목에 굉장히 가까운 종목일 거예요. 자, 그 말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서 내려온 건데, 하락하고 내려오는 동안 뭐 그나마 조금 상승해주는 흐름이 요 두 개 정도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또는 그 이후까지 오는 동안 어떤 식으로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요때는 가능성은 보여요. 근데 모두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죠. 처음에 여기서 이제 첫 매수를 들어가서 네, 몰빵을 했든 뭐 분할 매수를 했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요때였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시점에 잘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약이 되는 거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첫 번째에 잘한 사람이 저 별표 친 데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그나마 있었던 거다. 네, 근데 첫 번째에 시작을 잘못했으면은 이때 절대 수익 못 내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뭐 이렇게 했었으면 결국엔 그러면은 이때 아니면 수익을 못 내는 거 아니야? 네,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어떤 거를,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해당 종목이 궁극적으로 그럼 이런 종목은 절대 수익 못 내나요?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운 건 맞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랑 그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는 맞지만 수익을 못 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과 원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되게 짧은 시간의 파동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이런 흐름인데,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이 별표가 그나마 첫 번째 수익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기서 똑같이 9,000원 정도 부근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무언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즉 분할 매수와
템포를 조절하면서 얼마나 넓게 잘 퍼뜨렸냐에 따라서 여기서 수익 전환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거를 A 구간이라고 하고 상승하는 거를 B 구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B 구간이 단순히 하루 이틀에 쭉 솟은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 이어졌잖아요. 이 이어진 흐름 안에서는 리밸런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평단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었어도 얼마든지 따라잡으면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 정도 흐름은 제가 자주 보여드리기도 했고 일반적인 범주 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모두가 수익을 내느냐라고 하게 되면 모두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초보인데요, 아니면 저는 뭐 대응이 조금 미흡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B별표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하락 흐름을 맞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런 흐름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라고들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쵸?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흐름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론적이든 상상하는 모든 방식에서 가능할까요? 내 매수가는 여긴데 나는 매수를 여기서 시작해서 A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했다라고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고 B에서 약간의 관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여기를 C 구간이라고 하게 되면 C 구간의 흐름 안에서 이 흐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초보, 고수, 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 1년밖에 안 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요 C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조금 현실적으로 말해 볼게요. 이 종목의 이 C 구간의 흐름을 저희 영상에서 많이 했었던 방법 있죠. 메모장 가지고 지워버려도 돼요. 없는 흐름이다. 한 요정도 흐름일 것 같아요. C 구간의 흐름이, 이 흐름, 그 다음에 이 C의 흐름을 보면요 거래량 자체도 말랐습니다. 이 종목 안에서 이 C 파트의 구간은요 그냥 사라진 시간이에요. 종목의 흐름에서 왜 사라진 시간이 필요한데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떠한 충격, 쇼크가 있었고 그게 회복, 자연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시련의 아픔을 겪었을 때 그게 치유되는데 당장 내일, 모레, 일주일 동안은 마음이 막 공허한 것 같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잖아요. 경제적인 충격 역시도 때로는 이런 물리적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존재는 해요. 종목 안에서도. 그래서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 C파트가 중요한데 이 C파트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차이냐? 초보자일수록 조바심을 선택을 해요. 초조해집니다. 초보자의 조바심, 결국 초조해진다. 뭐 그냥 대도 않는 개그를 해봤고요. 네. 그 개그 있어요? 네. 네, 고수일수록 그냥 차분해져요. 차분해지고 굉장히 힘을 뺍니다. 즉 같은 C에 사라진 시간인데 사라진 시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답정 너예요.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필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기다림이 좋아 싫어 가지고 시장과 종목하고 싸우게 되면요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선택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그냥 기다리던가, 같은 흐름 안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말의 다른 말은 이거 말고도 다른 계좌 관리를 할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얘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때로는 초보일수록 방치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방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요 굉장히 쉽게 구분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C파트에서 기다림을 잘 선택했으면요 여기서 비중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거는 비중의 변화가 없겠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줄줄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다림을 지나가고 시간이 지났었을 때 이제 다시 D파트로 옵니다. D파트로 오게 되면서 수급과 거래량이 변화를 했어요. 비중은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내 평단이 이쯤에서 여기서 수익을 못 냈었을 테니까 이 별표 어딘가 부근이 내 평단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D파트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운그레이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이 D파트 이 동그라미에서는 여기선 당연히 수익 못 내죠. 이격 자체가 너무 크니까. 한다면은 리밸런싱 정도, 적극적인 리밸런싱 정도를 할 수 있을 거고, 이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회 속에서 나의 평단과 이 박스 사이에서의 뭐 절반이나 그 이상 내려올 수 있는 정도, 숨겨진 네모 메모장의 부근 정도까지는 내 평단의 별표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인 거고, 더 잘하면 더 많이도 내려올 수 있겠지만 뭐 요 정도. 그냥 잘하면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팔고 많이 사면은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냥 많이 팔고 많이 사면은 많이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마이너스도 심하겠죠. 실현손익 마이너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너스와 이제 평단이 내려오는 거를 균형을 더 잘 잡으면은 더 많이 내려오면서 유리하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되면은 좀 난해하다는 거죠. 속된 말로 만드는 평단만 생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냥 여기서 전량 손절치고 다시 잡게 되면 내 평단 여기서 시작이잖아요. 마이너스 실현 손실 빵 찍는 거고, 그럼 계좌에서 이 종목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다 먹고서. 그러면 이 종목을 관리한 의미가 없잖아요. 다 뽑아내고 사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별표의 평단을 여기까지 끄집어 내리는데 다이나믹하게 한 번에 팡팡 멀리뛰기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미세하게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종목은 여기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흐름을 보이고 나면 이 동그라미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깨지는 시점 V자 요 부근에서 이 하락 흐름 여기서 다시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그나마 오히려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요 흐름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는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것이고, 이 기회 동안에 다시 조금씩 별표가 내려올 수 있는 정도, 요런 느낌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오고, 이 정도 되면요 이제부터는 조금은 다시 달라집니다. 마이너스는 분명히 계속해서 찍었겠지만 이 흐름 안에서는 내 평단과 파동과의 이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 다시 스무스한 관리를 이어나가도 큰 탈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큰 탈 없이 보다가 정작 진짜로 기회가 되는 것은 요 파트가 되겠죠. 요 파트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난 건데, 여기서 다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이 파트라고 하게 되면 A, B, C, D까지는 알겠는데 이 파트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성립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기만 하다가 이 빠지기만 하는 걸 다시 큰 A라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해주는 큰 B를 보게 되면 A에서 B로 전환되는 것이 9월달에 이렇게 전환될 거야,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바뀔 거야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A에서 B로는 바뀝니다. 그게 9월이었든 때로는 더 빨리 6월이었든 때로는 더 늦게 12월이었든 주가는 자연스러운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하락이 생기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상승이 나와줍니다. 대신에 이 상승이 다시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아니에요. 얘가 진짜로 다시 9,000원까지 갈 거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못 갈 수도 있고요, 7,000원에서 꺾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5,500원에서 꺾였어도 이상하지 않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러한 상승은 존재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론에서 탈피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사람이 숨을 쉴 때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주가의 파동에서 상승과 하락은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가능하다, 이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긴 시야의 뷰보다는 짧은 시야, 지금 당장을 놓고 보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장면만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이거 만원 가겠죠? 만원 갈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내 매수가는 이 근방 어딘가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거 상패되면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뭐 할까요? 이런 류의 생각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스스로 보고 싶은 화면을 이렇게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 파동 사이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되게 단면적인 모습이거든요. 내가 뷰 설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깊게 하락하고만 있는 종목도 결국에는 기회가 온다. 근데 이 말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종목이 무조건 다 그럽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절대 그렇진 않아요. 최소한 기업이 기업다워야 되고 존재의 종속성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이 통과된 기업들에 한해서지 거의 막장 드라마 찍고 있는 그런 좀 극단적 예외의 종목들을 이런 케이스에다가 분류하고, 이거 차트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림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렇게 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종목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파동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태의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죠. 당연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 선정부터 관리, 그 다음에 템포, 그 다음에 주식의 파동의 사이클,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면서 거기에 맞는 관리로 이어져야지 이렇게 대세 하락 종목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요약해 드리게 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세 하락 구간에서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라고 질문을 하지만 결론은 여기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구간을 거친 종목조차도 여기서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어 안 냈어 라고 하게 되면 수익을 낸 건 맞지만 수익을 내는 방식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거 시간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1년 동안에 이 시기를 의미 없는 시간이나 아니면 관리 시간 아니면 인구의 시간을 거쳐 지나간 건데, 이 1년의 시간이라는 그 가치가 이 종목을 살리고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1년 기다린 것 치고는 여기서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익은 아닌데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안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나실 거잖아요. 이거 안 하시면은 계좌는 점점 빵꾸 나실 거잖아요. 그 빵꾸 값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빵꾸 내지 않은 것만도 1년으로 때운 거면은 저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1년이 싫어서 계좌 빵꾸 내고 계좌 반토막 내고 계좌 점점 녹이는 사람들이 시장의 태반이에요. 그분들은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가지고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고요. 팩트잖아요. 하지만 이 1년을 그 빵꾸 값이랑 바꿀 수 있다라는 거, 1년 되게 긴 것 같지만 여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계좌 잠식의 1년이 아니잖아요. 내 계좌에서 한 슬랏 정도 이렇게 가는 거, 그것도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익까지 전환시킨다라는 거,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1년이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걸 할 줄 알 때 계좌는 진짜로 살찌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단타만 가지고 살찌우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좌가 커져 나간다라는 원리를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덧붙여 주셔서 딱히 그렇게 많이 물어볼 건 없는데, 아마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막 이런 것들에 대해 경험도 쌓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고민이 들어요. 왜 여기에서 들어가는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여기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장투하려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생각 자체가 좀 이 수급이 붙어 있을 때 좀 눌림목에서 빠르게 좀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한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어느 순간에는 내 예상하고 다르게 흘러갔을 때 좀 비록 좀 빵꾸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는 게 득이 아닐까. 왜냐면 애초에 이거를 관리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으니까, 이런 걸 관리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손절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배우고 있는 거지? 왜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이제 고민이 한번 들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래, 설명 다 논리적이고 다 알겠는데 저거 왜 배우나? 저거 그냥 손절하면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면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잘랐어요. 전량 손절했어요. 손실 최소화해서 막아서 전량 손절해서 마이너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홍길동은 여기서 전량 손절하고 마이너스를 받아들였어요. 홍길동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빠른 종목의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신규 매수를 하겠죠. 바이를 합니다.
신규 매수를 하는데 또 이런 곳에서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습니다. 올라가는 걸 노리려고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마이너스를 테이크 해야겠죠. 마이너스를 받아들여야겠죠. 그러고 나서 홍길동은 그 다음엔 또 무엇을 할까요? 또 반복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계속 마이너스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도 이제 가정이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샀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를 내가 이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플러스가 나겠죠. 당연히 플러스는 섞여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엔 또 뭐 할까요? 또 같은 걸 하겠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겠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내는 행동을 매번 반복합니다. 뭘까요? 플러스 홀 마이너스 짝. 결국에는 지금 얘기하는 게 플러스 홀 마이너스 짝. 나는 올라가는 거 맞추겠어. 홀짝 홀짝. 더 많이 맞추던가 더 많이 먹고 적게 잃고 이걸 하겠어. 홀짝 홀짝. 이거는 근데 이론이나 뭐 이런 모든 이야기 설명을 떠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맞았었을 때 나 되게 많이 수익 냈다, 나 요번에 대박 났어, 수익 많이 났어, 이 플러스 측면이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모든 계좌의 인과관계 프로세스 전체 계좌의 흐름을 놓고 전체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꾸준하게 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돼요. 옆 사람 물어보기 힘들면 자기 스스로 자기 계좌를 통계내보면 돼요. 그동안의 자신의 매매를 다 뒤집어 까보면 되죠. 그렇게 냈었을 때 꾸준하게 플러스가 났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 플러스가 안 날 것입니다. 안 나는 이유는 이 과정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시장 자체가, 시장의 구성 자체가, 시장의 확률 자체가 마이너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마이너스 빈도가 더 크고 플러스를 더 잘 맞춘다? 상승이 조금 더 강한 시장이 존재는 하겠지만 그것도 빈도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락하는 시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관점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인정해야 그 다음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이 계좌가 계속 지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자신은 더 큰 플러스를 만들면은 계좌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더 큰 플러스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었을 때 계좌가 결국에는 플러스로 바뀐다. 그냥 기본적인 일상의 삶에서 보게 되면 소득을 늘리는 것과 지출을 조절하는 것, 여기에 대한 밸런싱인데 나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출 아무리 늘어나도 그만큼 더 벌 거야. 소득만 늘리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을 막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써도 그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그 소득을 진짜로 벌 수 있느냐는 물음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영역에서는 지출도 같이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영역도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영역을 컨트롤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해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는요, 이 마이너스를 뭐 텅텅텅 막 아까 이제 지출로 얘기하셨는데 큰 마이너스를 내는 거는 이게 누가 봐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네. 좀 요때 샀으면 좀 여기가 아니라 빠르게 손절을 하는 쪽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 자체를 줄이는 식으로 홀짝을 하는 거죠. 네, 많이들 하는 방법이고 그게 가랑비에 옷 젖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10번 매매해서 진짜 한 7, 8번을 손절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여기에 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작게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치고 났더니 이만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현실적으로.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해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이 아까 했던 이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인 건데 저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거 자체를 피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다음 수순이 그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애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네. 이렇게 보면 여긴데 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예를 들면은 좀 이럴 때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저것도 좀 그렇다 싶으면 이럴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이제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그 모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베스트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모순점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매매를 할 때 이런 데서 동일하게 질문하는 게 눌림목 아닌가요? 여기가 기회 아닌가요? 올라가면 공존하거든요. 빠른 종목 좋아하는 사람들, 좀 급등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루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매수해야죠 라고 이거 질문할 때는 물어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타이밍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한번 관찰해보고 관리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 클럽 안에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종목 대부분이 싫어하십니다. 훈련되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좀 좋아해요.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니까. 근데 처음 오신 분일수록 이런 종목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 이런 거 지금 수급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런 이슈도 없고 움직임도, 이거 분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바코드에 가까울 정도로 흘러갈 텐데 맛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에는 이 차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좀 뭔가 다이나믹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뭔가 지금 당장 빠른 종목 같은 거는 결국에는 동전의 앞면은 상승이고 뒷면은 이런 깊은 하락이 공존한다. 이거는 그 어떤 종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조차도 매매해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동전의 뒷면을, 그림자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빛이 강하면요, 그림자도 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변의 진리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보면 어쨌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가격이 싼 대신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거나 여기서 더 하락할지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일단 당장이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그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좀 쉬운 답을 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도전해서 이렇게 이 어려운 험난한 리밸런싱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를 내가 이거 먹자고 하는 걸 안 하고, 네. 어차피 답답한 걸 해야 된다면, 어차피 단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제 둘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죠. 성향입니다. 완전히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실제로 그냥 초보, 중수, 고수 실력 다 배제하고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거 A에서 한 번 먹자고 이거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 그림자를 감내하는 사람은요, 이 A를 10번, 20번, 30번, 100번을 수익을 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그림자에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때문에 1대1 비율이라면 안 하죠, 그 누구도. 하지만 진짜로 이거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조금은 더 하이리스크 매매를 거부감 없이 계속 하면서, 그러다가 이겨나가다가 한 번씩 맞았었을 때 관리를 해주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영역으로 들어가서 관리에 들어갔어도 그 다음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성향이에요. 근데 성향 거스르면은 이거 한번 관리하고 나면은 A 못하죠.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것 같으면 B 안에서 어차피 기다릴 거면은 이런 매매만 해야지,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 당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안 해서 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못 견뎌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뭘 해야 돼, 이렇게 또 가거든요. 여기서 단타치죠. 이런 데서. 근데 그것도 아닌 거라는 걸 또 알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성향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된다, 네. 안 된다를 떠나서. 네. 그 답답한 게 자기 성향이라고 받아들일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으면 모를까. 감정에 진 거죠. 그건 성향이 아니라 감정에 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성향이냐 감정이냐 막 이런 것들도 되게 좀 모호하고,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어니스트님, 당신께 배우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심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 성향은 어떤가요? 또는 저는 이런 성향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말하는 자신의 성향과 진짜 성향이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성향을 진짜로 안다는 거는 이 정말로 훈련의 영역을 지나보고 났었을 때 자신도 자신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대다수의 분들은 제 성향은 A 같은 성향이에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 분들은 이 A 스타일의 단맛만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점, 장점만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싫겠어요? 빠르고 강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 장점을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저 A 스타일의 뒷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이걸 성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성향을 알아가는데 되게 많이 준비하고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성향을 올바로 알아간다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고, 꽤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파악해 나가야 되는 영역이다.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럽 오시면은 그런 것들 많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잡아 나가고 있죠. 자, 뭐 오늘 이제 질문이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 내 평단을 얼마나 맞춰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거 좀 첫 질문과 매칭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요런 시기에 아까 이제 메모장으로 가렸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내 평단하고 이 주가 하락하고 주가하고 내 평단이 괴리가 점점 커지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네. 그건 이제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밸런싱의 과정을 매 순간 내 평단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오해다. 그렇게 되면은 뭐 득보다 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됐지만 그거 하다가 이제 엇박자 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길게 보자면, 한 사이클을 다 보자면 얼마든지 맞춰가면서 손실방어를 하거나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뭐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1번, 이때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도 되는 거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가 1번처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2번처럼 큰 박스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2번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그게 오히려 리밸런싱에서는 독이 된다. 이 2번처럼 큰 박스로 갈 때는 중간에 쉬어주는 브레이크 타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의미 없는 이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관리에 더 득이 된다. 이 원리를 꼭 이해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하면 안 된다라고 완전히 딱 못 박으셨으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잘하는 사람은, 정말 잔파동도 잘 타는 사람은 여기서도 리밸런싱을 해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게 낫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할 수는 있겠죠. 정말 잘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효율성이, 결과적 효율성이 미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리밸런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행동하는 거는 아예 번외로 가끔 얘기하는 상세, 계좌관리 기술을 섞어 쓰죠. 오히려 이때는 계좌관리 기술을 섞어 쓰는 때죠. 종목의 리밸런싱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추가로 하는 쪽으로, 이 얘기만도 추가로 한두 시간 이상이 갈 수 있으니. 예전 영상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흘려놨어요. 그 계좌관리 상세 뭐 이런 주제는 아니었지만, 영상 정주행 하시다 보면은 뭐 이것도 뭐 이런 기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예전 영상 보시면서 또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제대로 한번 또 이렇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네, 저희 일단 뭐 마무리하면요, 이런 흐름을 저희 클럽에서도 겪어요. 이게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해 마셔야 되는 게, 이런 매매를 하면은 모든 게 막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언니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개를 이제 소위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이제 단타하고 빠르게 수익 내고 그런 걸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빛과 그림자처럼 뒤에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한 번씩 맞게 되는 건데, 그때 그동안에 벌어들인 거 여기서 다 손절시켜갖고 다 날려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정말 그럴 거라면 저는 솔직히 제 생각에 여기서 그런 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수익을 잘 낸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클럽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겪으면은 그때 이제 회원분들이 멘탈이 나가죠. 네, 처음 하시는 분들 멘탈이 나가는데, 저희 역할, 언니님의 역할이 그 멘탈을 단단하게 잡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이제 먼저 오신 선배분들도 그 멘탈을 굉장히 서로 도와가면서 잡아 드리고 있거든요. 한 번이 어려운데 한 번을 해내고 나면은 정말 단단해져요.
그렇죠. 솔직히 이런 거 이제 겪으면서 본인 혼자서도 여기서 이제 지쳐가지고 손절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희 클럽 안에서도 혼자 이제 외톨이처럼 이제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게 감정적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손해를 봐버리는 경우인데, 그 감정을 좀 참고 이 길을 걸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고,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거를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매매 스스로 이렇게 녹여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주식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도록 좀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의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그 방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유튜브도 해드리고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여기 영상 하단에 설명란을 보시면요, 거기에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주식비더 공유 카페에 공지되어 있는 클럽 공지 링크가 걸려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실 건 아닌 게, 이거를 9,000원에서 2,000원까지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70%가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를 관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요,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변수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계좌관리를 조금만 섞어주게 되면요, 더 극단적 예외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현실 안에서 이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게 되면은 이 그림자를 왜 극복해야 되는지가 명쾌해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저희 클럽이랑 이런 거 밑에 링크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좋은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